어릴 때 내가 잦은 사고로 안 그래도 죽을 때까지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네가 여길 보내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정신병원 관련된 꼬리표까지 내가 달게 되는 거 아니냐, 못 간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울증을 다 조금씩 갖고 있다잖아요. 그게 커지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 안고 사는 거잖아요. 한 번 정도 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걱정돼서 하는 거지 본인은. 근데 그게 오히려 우울증이 심하게 오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세대 힙합 아티스트, 한국 힙합의 선두자, 한국 비보이 1세대 아이돌 위주의 댄스 음악 개척자, 한국 힙합을 기반으로 한 뉴잭 스윙의 1세대 가수입니다. 우리 현지 형님을 모셔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전설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방금 얘기 드리긴 했지만 옷도 제가 이거 여러 개 입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옷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있었잖아요, 이거 사실. 처음부터 가수의 꿈을 꿨던 건 아니고 제가 비보이 1세대예요. 그래서 네. 이제 춤을 먼저 접했고 아버님이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셨기 때문에 집의 환경 자체가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춤을 시작으로 했지만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치면서 뭐 작곡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뮤지컬 배우나 가수가 돼야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자랐었죠. 근데 아버지는 왔다 갔다 하셨어요. 좋다고 환영할 때도 있었고 본인이 음악 하셨던 길 자체가 험난하셨기 때문에 자식이 또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으셨을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러시고 그러다 이제 본인이 어쨌든 연세가 있으니까 옛날처럼 활동을 못 하시니까 또 아들 통해서 좀 간접으로 이렇게 만족감 느끼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을 때는 음악 하라고 또 음악은 해야지 또 이러시고 왔다 갔다 하셨죠. 그러면은 현지 형님께서도 왔다 갔다 하셨나요? 그렇죠.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음악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어떤 의식의 흐름이 가는 대로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걸 또 이용도 했다가 또 이용도 당했다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제대로 된 돈을 만들 수 있고 제대로 된 기쁨, 나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음악밖에 없었어요. 물론 돈을 만들면 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업을 해도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 만족도는 음악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돈을 벌면서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하고 기쁘고. 그게 음악만큼의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만큼 또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때 이제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최고치에 달아갖고 준비를 하면서도 너무 힘들게 준비를 끝내고 음반을 딱 내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병원 가자 이러더라고요. 당신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위태위태해서 여기서 음반 내고 활동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얘기했죠. 어릴 때 내가 잦은 사고로 안 그래도 죽을 때까지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네가 여길 보내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정신병원 관련된 꼬리표까지 내가 달게 되는 거 아니냐, 못 간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럼 못 만나겠다, 헤어지자.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결혼 전이에요, 그게? 그런 전이죠. 연애 초기 만난 지 한 2년 됐을 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여자 떠나면 내가 온전하게 잘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엄청 의지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를. 그래서 그냥 두 말 않고 알았다고 갈게. 대신 음반 망하면 네가 돈 나 물어줘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죠. 정신병동에 나오고 나서 달라진 점이 좀 있으세요? 사실 저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거기서 이제 공황장애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충격으로 인성과 인격 멈추는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못 느끼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진짜 그랬겠다. 왜냐면 말보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욕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어린애들한테만 볼 수 있는 행동들을 한 것들이 너무 많았었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거기서 이제 석 달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치료를 많이 받고 나와서 돌발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지금도 하고 싫을 때 있고 그냥 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적도 있고 똑같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고 나면 좋거든요. 너무 하기 싫은데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많이 준다니까 가서 무대에 서고 노래하면 할 때는 좋아요. 하고 나도 좋고 그럼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혹시 내가 너무너무 이 일을 좋아하는구나.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 직업의 전문성을 띠고 해도 뭔가 불편한
복잡한 상황이 있거나 이러면은 하기 싫어 할 때 있어요 다. 근데 음악도 마찬가지죠. 하고 나면 좋잖아요. 만족하고. 당연히 1등하면 좋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노래도 좋고 홍보도 잘하고 이러면은 될 수는 있지만 그냥 내가 꾸준히 내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요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 거를 또 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 나 요번에 하면 1등 해야 돼 이래버리면 이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예전에 1등하고 이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잖아요 저는. 근데 사람은 어차피 바람 따라 이렇게 떠밀리게 돼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긴 하겠죠. 그죠. 죽기 전까지. 아니면 죽어서 하든가. 근데 안 할 것 같진 않아요, 1등을. 그럼요. 하긴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를 갖다가 자꾸 기다리고 기약하면 내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음악에다. 어차피 즐거우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1등에 대한 얘기만 할 것 같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유행과 패션은 지금 트렌드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어서 트렌드가 되게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뮤지션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뮤지션들이 많을수록 음악계는 발전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 그거를 위안 삼아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금 당장 1등 못하고 뜨지 않더라도 네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받아들이지. 어렵고 힘든 것도 제가 사는 어떤 하나의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제 가치관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걱정하지 말아라. 저희 집 가훈이 아니면 말고거든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그냥 근심 걱정 같은 거 자체가 딱 와도 닥치기 전까지 걱정 안 하면 극복할 일도 없어요. 그냥 닥치면 그 닥칠 때 그냥 그거를 어떻게 벗어나든가 해결하려고 그냥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굳이 걱정을 안 하는데 그거를 뭐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닥친 상황에서 다 해결을 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쉽지 않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뭐 그런 걸 극복했다고 그래서 얘기해주고 이런 것이 정답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답이 없어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그게 정답이거든요. 우울하지 않으려고. 뭐 예를 들어서 야 내일 너 벌금 엄청 나올 것 같아.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척 하는 거죠. 안 되는 척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 우울감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거죠. 빨리 잊어버리는 거.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사람이 당장 얼마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조금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는 우울감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니까. 대표님도 있어요. 저요? 그럼요. 우울증은 우리가 다 조금씩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울증을 다 조금씩 갖고 있다잖아요. 그게 커지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커지지 않게 즐거운 생각하고 많이 웃고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재밌고 많이 웃으려고 보잖아요. 웃다 보면 또 잊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각자 푸는 방법이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 쓰세요? 소소한 팁. 소소한 팁이요? 과한 리액션을 해줘요. 재밌는 얘기 서로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할 때 좀 리액션을 과하게 해줘요. 제가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조금 재밌는 얘기 하는데 이렇게 막 크게 웃을 정도는 아니지만 크게 웃어줘요. 왕이 넘어지면?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웃겨도 내가 웃으면서 내가 풀리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막 완화시켜 주려고 과하게 푸싱하지 말아야 돼요. 너 뭐 우울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지는데 한번 해봐. 이런 거 너무 과하게 하는 거. 한 번 정도 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걱정돼서 하는 거지 본인은. 근데 그게 오히려 우울증이 심하게 오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지켜봐주고 놔두고 조금씩 이렇게 툭툭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해주고 얘가 만약에 이제 지인이면 얘하고 뭐 여러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즐거워했었던 적을 좀 더듬어서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준다든가, 얘하고 뭐 수영장에 갔을 때 너무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나면 자연스럽게 수영장을 데려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살짝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도와주는 그런 게 좋은 거지, 직접 대고 야 병원 가자, 딱 봐도 다크서클 힘드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이제 거부감이 생겨요. 자기 마누라 아닌 이상. 마누라는 괜찮아요. 일단 오늘 이렇게 얘기를 열심히 나눠봤고요. 많은 시련을 좀 극복하신 캐릭터로서, 그리고 지금 좋은 동반자를 만난, 협력자를 만나서 이렇게 같이 가는 되게 롤모델 같은 케이스가 아닐까 또 싶어요. 법무부에서 한번 저한테 강연 요청이 들어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현존 가수 중에 극복의 아이콘이라고. 그래서 너무 과찬이신 것 같아갖고 극복은 누구나가 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매 순간. 대표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근데 그거를 남이 봤을 때 극복한다라고 보이는 거하고 내 스스로 극복하고 있어 하고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남이 극복하고 있어 보다는 내 스스로 야 그래 나 이번에 극복하고 있어, 이런 삶이 더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길인 것 같아요.